자, 여러분들 377쪽이고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혹시나 우리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왔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던 원은 그냥 말 그대로 어린 시절 동그라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정확하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각각의 용어들을 다 정리하고 왔을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다, 호다, 활골이다, 현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저 원에다가 이름을 주는 일이죠. 얘를 갖다가 좌표평면으로 옮겨올 거야. 좌표평면으로 옮겨와서 이게 원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좌표평면 위에서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좌표평면 위에서 원이 저렇게 그려지더라.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A, 여기를 B 이렇게 해서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약속하기로 하겠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자, 이렇게 쓸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위의 한 점이 아까 우리가 어떤 자취가 그리는 그런 도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한 점을 내가 x, y라고 잡으실 수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어떤 거였냐면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내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거리를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저 친구와 저 친구의 거리를 생각을 하셨을 때 그게 r이 되더라. 즉 이건 거지. 루트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이 r이 돼요. 이런 점들을 나는 모아놓을 거예요 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의 양변을 제곱시켜 주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친구를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0,0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A랑 B가 0이 될 테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겠죠. 기본소에서 그냥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얘기는 하게 되겠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게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넘기셔서 378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8쪽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예제 이그젬플 98번이 있어요. 자, 방정식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보고서 원의 방정식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였단 말이야, 그치? 이 원은 지금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a, b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마이너스 2, 1이 중심의 좌표고 이쪽은 r 제곱일 테니까 루트 2라는 반지름을 가지시겠죠. 그치? 그래서 r은 얼마? 루트 2. 이러한 원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야. 두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2-1번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 9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저거 형태에 따라서 쓰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형태에 따라서 쓰시면 된다. 두 번째, 중심이 저거 반지름이 반지름이 안 나와 있어.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번은 일단 내가 모르는 미정계수는 a, b, r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문제에서 중심이 3,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주신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 자, 여기 얼마? r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나는 a, b, r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a, b는 아는 상태고 r을 몰라.
그치? 근데 하나를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점을 주었을 때 대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 3은 9, 4, 4, 16, r제곱은 얼마? 25. 그래서 여기를 지워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더라 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어플리케이션 100번에 2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 100번에 2번 100번에 2번에 2번 자, 이걸 좀 확인해 볼 텐데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래.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제곱.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뭐를 줬냐면 점을 준 게 아니야. 그치?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을 줬거든. 요거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우리가 원이 있을 때 x축은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접한다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2,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 같단 말이야. 그쵸? 마이너스 2,1이니까 뭐 y축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 길이가 1인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즉 r제곱이 1이구나. 그치? r은 1이니까 r제곱도 1이겠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서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조건을 x축과 접한다고 줬을 때는 이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의 길이가 같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도록 하고 379쪽으로 갑니다. 자, 얘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 표준형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잘 정리된 친구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리고 일반형은 얘를 싹 다 풀어놔가지고서 한쪽으로 몰아놓고 우변을 빵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얘를 갖다가 쭉 풀어주시게 되면 1로 갖고 올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를 갖다 좀 정리를 좀 이쁘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xy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표현을 할게. xy라는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얘는 상수가 될 거야. 그렇죠? a, b, r이라고 하는 건 다 개수기 때문에 숫자일 것이고 그 숫자들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뺀 것은 어떤 숫자가 딱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질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나와지게 되면은 이게 원을 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가 상수니까 이걸 그냥 상수항 C라고 본 거야. 아시겠어요? 상수항 C라고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 요거가 똑같고 개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뭐 x, y 항이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은 하여튼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떴을 때는 표준형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야지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 마치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일반형을 주게 되면 걔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만이 뭐 꼭지점의 좌표라든가 축의 방정식을 알아보는데 좀 용이했었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를 정리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바꾸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항시켜주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로 좀 통분시켜주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시겠고, 바로 이 부분이 R제곱이란 말이죠. 그치? R제곱이야. 근데 최초의 원의 정의를 보게 되면, 원의 정의, 그러니까 여기 앞에 377쪽에 이센셜 렉처에 보시게 되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정리해 놓은 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서 R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맞니? 그렇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R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바로 0보다 커야 되고요. 즉 그럼 그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보다 0보다 커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원의 형태를 띌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얘기를 똑같은 식을 주는데 도형이라고 주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이라고 얘기를 주게 된다면 우리 점도 도형이에요. 점도 도형이어서 여러분들이 379쪽의 밑에 쪽에 이거 잘 안 보는 건데 우리 2번에서 몇몇 책에서는 그래프가 원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도 원처럼 생각하곤 한다. 자, 요게 이번 원고 시험에서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허원을 나타낸다, 점원을 나타낸다, 뭐 실원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0이 된다고 하면 중심의 좌표가 있잖아. 그치? 그럼 그냥 점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냥 점. 오케이? 점을 나타내는데 얘는 넓이가 없는 원이죠. 얘도 그냥 여기서 점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치? 넓이가 없는 원인데 그냥 점이야. 그래서 무슨 차이?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평소에 보는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R이 0보다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원이라고 주지 않고 도형 이거에 대해서 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다. 뭐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합시다. 그냥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름표 99번. 자, 이름 99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8. 자, 이것이 어떤 도형인지 말하여라. 자, 우리가 이거를 잘 보기 위해선 역시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그랬어. 그럼 좀 바꿔주실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여기 써두신 다음에 1이 필요했고 9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10을 갖다 썼으니까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면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구나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2번은 5x제곱 더하기 5y제곱 빼기 10x 더하기 10y 빼기 5는 0인데 자, 우리는 뭐냐면 얘랑 얘 같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봤을 때 요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수가 같아요. 그치? 근데 1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치? 1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5로 나눠주시자는 거지. 5로 나눠주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표준형으로 가면 돼. 갑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자, 1 갖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그러면은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3이 되는 이런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이었어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380쪽에 어플리케이션 101번으로 갑니다. 자, 요 내용이었는데 지울게 일단. 101에 얘가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자, 101번인데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2y 플러스 k. 자, 원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r이 0보다 크냐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였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썼었던, 자, 이걸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 외워서 쓰시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해결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어떻게?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나는 10을 갖다 썼으니까 여기가 10 마이너스 k.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드는 대로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이 r제곱이라고 하는 파트가 0보다 컸어야 되니까 10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야지만이 원을 만들 수가 있구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실수 k의 범위이기 때문에, 자, k가 뭐 1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으십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0번.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원에서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뭐 표준형으로 봐도 A, B, R을 알아야 되고 일반형으로 봐도 A, B, C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 3개가 필요할 거다라는 게 계산이 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요. 2, 마이너스 1 그리고 3, 1.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 얘도 그런 얘기겠죠. 뭔가 식을 좀 세팅을 해서 얘로 갈게. 일반형을 갖고 온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자.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지 않겠니? 그치? 자, 0,0이니까 쫙 사라지고 C가 0일 거야. 이렇게 되면 연립 방정식 딱 뜨는 거죠, 그렇죠? 2,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까? 2,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5, 2a 마이너스 b 0 이렇게 될 테니까 나는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구나. 자, 이렇게 하나 갖다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3, 1 대입해 보면 10 플러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될 테니까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좀 연립해 주자라는 것 같아요. 둘을 더하면 5a는 마이너스 15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3이면 뭐 b는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는 0이구나. 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02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자, 102번. 세 점이 있어요. A 5,1, B 5,5, C 3, 마이너스. 자, 세 꼭지점을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외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사실 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치? 그 생각은, 왜냐면은 직각이면은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존재를 할 거고, 예각삼각형이면 내부에, 둔각삼각형이면 외부에 외심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냥 이 정도 그냥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하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외심이 만약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럼 뜻은 뭐였냐면 이렇게 얘들이 다 반지름으로 같이,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반지름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구하시는 방법은 여기를 갖다가 a, b라고 잡고서 뭐 얘를 외심이니까 5라고 표현할까요? 5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a5, b5, c5 같다는 얘기지. 그지?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싹 다 똑같더라.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어버릴 테니까, 제곱해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이거는 앞쪽처럼 풀어도 상관없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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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무슨 점이야? 원 위에 점인 거 맞니? 맞아. 그래서 이게 그냥 100번처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외심의 그 느낌을 살린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도록 합시다. 그냥 이 생각만 가지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38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94에 1번 문항이고요. A 1,3 B 3, -5. 자, 이것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히 이미지만 잡으면 지름이 이렇게 있을 텐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3,-5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중심의 좌표는 이 둘의 중점이라는 거야. 그렇죠? 저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저 둘의 중점이 바로 중심의 좌표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내가 여기를 뭐 5라고 표현을 하면 5는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3-5 해서 2,-1이 바로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저게 반지름으로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AO의 길이와 BO의 길이가 똑같을 거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반지름은 뭐 이 길이든 이 길이든 편한 거 구해주시면 되니까 R이라고 하는 건 루트 빼서 제곱 1의 제곱 빼서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17이더라.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한다면 중심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17의 제곱이니까 이거 뭐라고 쓰시겠어? 17이라고 쓰시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잠시 옵시다. 어디 줄까? 자, 우리 세 가지 x축 접하는 원,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x축에 접한다고 하는 건, 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 맞니? 그치? 중심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아무거나 잡아서 여길 내가 a, b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것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내가 모르는 게 A, B, R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X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을 준다고 한다면, 자, 이 R이라고 하는 게 B, 여기도 B, 여긴 마이너스 B, 여긴 마이너스 B죠.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R을 절대값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면 우리가 족구 바꾸기를 통해서 미지수를 줄여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x축에 접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대신에 b제곱을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x축에 접한다는 얘기를 써먹은 게 되는 거지. 그럼 같은 생각으로요, 이렇게 있을 때 y축에 접해.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그림이 4개가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같은 생각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A, 얘는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즉 여기서는 어떤 거다? R은 절대값 A랑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A든 A든 절대값을 취하면 어떤 길이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 케이스, 둘 다 접한다. x축과 y축에 둘 다 접한다고 하면 그림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일단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r, r, 여기는 마이너스 r, r. 그치? r이라고 하면 얘네가 이런 거잖아. 이 좌표는 어쨌든 절대값은 r이랑 똑같은데 음의 부호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r, r을 중심으로 갖는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니까 같은 저기로 해가지고 이 친구들의 중심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r, 마이너스 r 다 표현 가능한 거 맞니? 그쵸? 그럼 여기서는 a, b가 다 사라지면서 r에 대해서만 표현이 가능해. 물론 사분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은 좀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x-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각각 다 적어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축에 접한다는 조건은 관계식을 뽑아내는 데 사용이 되고, 그것은 족보 바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지수를 줄이는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그럼 나는 중심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어? 그죠? 그리고 x축에 접한다고 하고 있어요.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r이랑 절대값 b라고 같다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좀 살려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쓰시겠니?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1의 제곱은, 자, 요거의 제곱과 똑같더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더라.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식을 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니?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우리 모르는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어서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가 좀 구해질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2구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잘 정리해 볼까요? 없어질 거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a제곱 플러스 10a인가요? 10a 이렇게 되고 플러스 9,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a는 플러스 1, a 플러스 9 해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1, 2가 저기가 될 거고, 그치? 이러면서 반지름은 2, 반지름은 2, 뭐 이렇게 이런 원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9면은 마이너스 9, 쪘다 집어넣으면 얼마냐? 10인가요? 10 이렇게 되겠고, 반지름이 10인 이런 원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걸로 답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답을 쓰는 방법,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더라. 자, 이런 게 하나 나올 것이고, 이걸로 쓰시게 되면 x 플러스 9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100이더라.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우리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조건은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3번 쪽입니다. 383쪽.
자, 95.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있어요. A는 마이너스 2,0, 그다음 B는 4,0. 거리의 B가 2대 1인데 이걸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른 풀이에 나오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요거 절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물론 저게 없어도 풀 수가 있지만 저걸로 푸는 것이 좀 더 계산이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풀었던 자취의 방정식의 내용으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럼 점 P가 있으니까 이 점 P가 만드는 도형, 점 P가 만드는 자취 찾고 싶으면 P를 x, y라고 세팅을 하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 앞쪽에서 풀었던 문제지, 그치? x, y라고 먼저 잡으신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식을 쓰는 거야. 거리의 B가 2대 1이라고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 거리의 B AP, BP 2대 1이겠네요. 이런 거지. 그죠? 거리의 B가 2대 1이니까 AP 대 BP가 2대 1이겠네요. 자,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외항간의 곱이 같기 때문에 AP는 2BP 이렇게 쓰실 거야. 그죠? 이렇게 쓰실 거야. 그래서 관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AP랑 BP를 구하러 가자. 루트, 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P라고 하는 것은 BP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야.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거 계산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또 루트를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 제곱이 들어가겠네. 그치? 우리 경험을 한 거지. 다음 문제 풀 때는 미리 제곱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루트 없애면서.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 AP의 제곱이랑 4BP의 제곱이랑 같다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실수 포인트가 저걸 제곱하는데 2는 제곱하지 않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2도 분명히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식이 써지게 된다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좀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뭔가 그 자취의 방정식, 그 도형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자, 여기는 4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4 곱하니까 마이너스 32x고요. 4, 4, 16, 16 곱하기 4, 64. 4y 제곱. 이렇게 쭉 풀어줄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쭉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이항하면 3x제곱, 또 이항하면 3y제곱, 4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6x. 그 다음에 y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6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희들이 이걸 보면은 이거 원의 방정식이네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x 제곱항이 있고 y 제곱항이 있고 둘이 개수가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뒤에 뭐 상수항 어쩌고저쩌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3으로 나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찾는 자취의 방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쁘게 고치셔가지고서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이다. 자,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은 거죠. 오케이.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풀이대로 푸는 방법이고, 거리의 b 얘가 일정하다 라고 나온다면 아폴로니우스 원임을 이용하자. 자, 이것도 그냥 풀이의 하나인데 뭐 저거에 대한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그냥 이런 것만 좀 머릿속에 담아두도록 합시다. 거리의 b가 일정하다고 나오면 이 자체의 방정식은 뭐를 그리게 되냐면 저 AB, B의 이 거리의 b 있지?
2대1 내분점과 그리고 2대1 외분점. 자,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나타낸다. 자,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저렇게 푸셔도 괜찮거든. 이게 풀이법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풀이 방법인 건데, 자, 어떻게 보실 거냐? 마이너스 2,0 4,0 나는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분점 3분의 멀리 그치? 그럼 6, 0 2,0일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또 계산해보면 2-1분의니까 1 뭐 생략하시겠고, 8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요거 10,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0,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6,0이 되고요. 반지름은 4겠네. 아, 그래서 x-6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다. 똑같이 나와요. 어떤 풀이가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풀이를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편한 풀이로 다가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비슷한 내용을 다뤄본 적이 있죠. 2차 함수 쪽을 하시면서 이제 뭐 직선과 위치 관계, 2차 함수랑 직선 위치 관계, 2차 함수랑 x축과 위치 관계 뭐 같은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게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쉽게 그냥 그려보면 요 세 가지가 있어. 이랬던 거지, 그치? 세 가지가 있어. 비슷해요. 원에서도 원이 있고 직선이 있다면 직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결국 이 위치 관계도 뭐로 구분이 가능하다? 교점의 개수로서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치? 이 경우는 교점이 몇 개? 2개. 이 경우는 1개. 이 경우는 교점이 0개. 그러면 우리의 또 경험적인 생각으로 2개, 1개, 0개? 아, 이거 그거구나. 판별식이구나. 그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위치 관계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판별식인 거야. 과거에 우리 했었잖아, 그치? 2개, 1개, 0개 나온다고 하는 건 뭔가 판별식이 0보다 클 것 같고 0일 것 같고 0보다 작을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뒤쪽에 문제를 풀 때 이건 다시 나누도록 하고, 그냥 첫 번째 판별식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D와 R의 대소관계,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2번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D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할 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R은 당연히 반지름이겠지, 그치? 그럼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신다고 한다면 R이 무려 이만큼이나 되는데 D는 그거보다 짧지, 그치? 그거보다 짧잖아? 아,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나오시죠? 그치? D가 R보다 작다면 교점이 2개란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있어. 내려. 아,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네요. D랑 R이 같다면 1개. 이때가 언제?
접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접할 때가 기준이 됩니다. 접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접할 때를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 보통 관찰을 통해서 움직여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니까 접할 때가 D는 R일 때다. 잘 생각을 해주시고, 이 경우는 이만큼이나 되고 R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 D가 R보다 큰 경우고 이때는 교점이 빵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이걸 가지고 문제 적용시켜 보자고. 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385쪽으로 오셔서 이그젬플 10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1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이 있고 y는 루트 3 x 플러스 k라는 원이래 직선이 있는데 얘가 교점이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립이잖아. 연립을 통해 해결하는 거 맞지? 우리 직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지? 직선에서 쓱쓱 교점 구하고 싶으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요게 나왔던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여기서 또 연립한다는 건 우리 연립 방정식에서 배웠으니까 2차, 1차 있으면 1차식을 대입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죠? 대입할게요. x제곱 루트 3 x 플러스 k의 제곱 9 이렇게 가시겠죠.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란 말이야.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3x제곱 여기는 2 루트 3 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니까 4x제곱 2 루트 3 kx k제곱 마이너스 9 이러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아,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클 것이구나. 우리는 부호만 관계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가지고 오시게 되면 루트 3k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정리하시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36 이렇게 돼서 k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6 0보다 작다. 뭐 우리 2차 부등식 푸는 거 잘 배우고 왔으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더라.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D와 R의 대소 관계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자, 중심이 0,0이야. 그리고 일반형 필요하니까 나는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렇지? 자, 그럼 거리는 루트 3 플러스 1 빵 빵 k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가 D가 R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R은 3이네. 얘가 3보다 작아야겠습니다. 계산. 그럼 요 2니까 2 곱해도 부등식 안 바뀌면서 6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 푸는 법 배웠지. 그치?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더라. 이렇게 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죠? 두 가지 방법이 다 중요하고 특히나 나는 이 방법을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많은 문항들이 이 D와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장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접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에 다 뒤에다 방정식이란 말이 붙고 있어. 그치? 직선 배웠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돼버렸고, 원을 배웠더니 원의 방정식이 돼버렸고, 또 접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먼저 접선 떠올리자. 아까 그 상황이죠. 원이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친구를 가지고 접선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접선이라고 불렀지, 그치? 얘를 접선이라고 불렀고, 얘를 뭐 접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그으면 직각이다. 뭐 이런 거 꼭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나는 지금 저 녹색 직선에 대한 저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저 녹색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궁금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있을 거야. 이 원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m인 접선.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과 저걸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갈 건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는 거 가능하지. 그죠? 우리 옛날 식으로 기울기 아니까 기울기 m이라고 아니까 y절편 모르니까 y절편 n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접하는 상황은 언제 온다고 했냐면 D랑 R이랑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다고 그랬지. D랑 R이랑 같다. 이것을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거든. 그럼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mx-y 플러스 n은 0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거리를 구하면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 0 대입하면은 절대값 n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야? r인 거 맞니? d는 r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d라는 걸 구했더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이 나왔고요. 그것이 r이다 라고 하는 게 접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y절편을 담당하는 n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내가 절대값을 풀어서 n을 구해준다고 하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내가 최초에 세팅한 식에다가 얘를 좀 집어넣으시게 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공식처럼 등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치? 이거 근데 외우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어쨌든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나 얘는 중심이 0,0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저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r일 때 그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얘가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으로 그냥 외워서 쓰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문제로 낼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이름 102번. 자, 원이 있어. x제곱 y제곱 3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다. 자, 공식을 이용합시다. 공식을 이용하면 자, y는 mx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건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m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거기다가 1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뭐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구하실 수 있죠. 그치? 하지만 공식이 기억이 안 나도 저것처럼 풀면 되는 거야.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하다 기울기 2라고 준 거니까 자,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2의 제곱 그러면 4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5 그래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공식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갑시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할 때는 두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번에는 접점의 좌표를 주었을 때예요. 접점의 좌표를 주었을 때. 이것도 상황은 일단 이 상황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주었을 때 이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 자, 이거는 일단 먼저 써드리면 얘를 갖다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상황 잘 보셔야 돼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제곱일 때 접점을 x1, y1이라고 줬다고 한다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하나 x 곱하기 x로 보면서 하나 집어넣고 y 곱하기 y로 보면서 하나 집어넣으면 탄생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지름이 r인 1이 있어. 중심이 r이고 이렇게 있고 요 위에 접점이 될 좌표가 하나가 존재를 해요. 얘가 x1, y1 이렇게 줬고 그러면 얘가 접점이 되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러면 아까 행동영역에 따르면 여기 중심에서 접점에 선을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는 거 맞니? 그죠? 접점에다가 중심에서 선을 그으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 직선을 L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L의 방정식은 자, 요 기울기가 지금 요 기울기가 x1분의 y1이야. 그러면 이 L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을 기울기라고 삼으실 수 있겠죠. 그치? 기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가니까 L이라고 하는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죠? 이렇게 쓰시는 거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x 플러스 y1분의 x1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y1 이렇게 될 거니? 그치? 그러면 다 y1을 쓱 곱해주게 되면 대략 y1은 뭐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살포시 이항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x1 x 플러스 y1 y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점이라고 하는 건 누구 위의 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자, 요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잘 갖다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것보다 얘가 활용도가 더 높을 거야. 얘가 더 높을 거니까 접점이 주어지게 되면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갖다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직선, 수평선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그냥 한 번씩 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저것을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겨주시면은요 103번이 나오네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위에 한 점이 다음과 같을 때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1번 2에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런 방법이었죠?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x 마이너스 2y 8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는 4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지? 뭐 정리해서 y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그죠? 공식만 잘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 3번 수직선 수평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0, 2 루트 2 이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빵 대입하면 날아갈 거고 2 루트 2y는 8 이렇게 나올 테니까 y는 뭐다? 2 루트 2다. 공식을 적극 활용해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식을 잘 활용해서 저렇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도 뭐 비슷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봐주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389. 여기 가기 전에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면 388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처럼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사용됨을 주의하자. 내가 최초에 요 상황을 좀 잘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치? 문제에서 저런 상황이 아니고 중심이 a, b, 그냥 0, 0이 아닌 다른 점이 나왔을 때 얘를 쓰면 패착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쓰시면 안 되고 저 경우에만 쓰셔야 된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유도해서 풀자고 하는데 제가 유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 연습하면서 또 늘려가도록 해요. 자, 389쪽 가자. 자, 96. 또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6번 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자, 요거에서 이 위의 점 P에서 3x 빼기 4y 빼기 10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가 문제인 건데, 자, 잘 생각해보자. 이미지를 또 원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얘가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고 얘는 중심이 2,4면서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그리고 점 P라는 친구는 여기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 이제 우리한테 움직이는 점, 동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결국 움직이는 점이라고 하는 건 원 위에 아무 점이나 내가 택해도 된다라는 거지. 아무 점이나 택해도 된다.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 이 직선과 이 원 위의 점에서 거리가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제일 길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생각을 하잔 말이야. 짧은 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앞에 있겠네. 요 라인에 있겠네. 그치? 가까운 쪽에. 그치? 긴 거, 저기 멀리 가야겠네. 뒤에 이 뒤쪽에 있어야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맞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표현은 뭐냐?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D에서 R만큼 빠진 것이 바로 최소값이고요. D에서 R만큼 더한 것이 D 플러스 R 최대값이라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치? 결국 우리가 이걸 빙빙 돌렸다고 했을 때 가장 짧은 건 여기 있을 거고 가장 긴 건 여기 있을 거야.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은 D에서 R을 뺀 거, D에서 R을 더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두 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 여기를 돌아다니고 여기를 돌아다녀.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짧을 때는 이 라인을 딱 잡아두고 여기가 최소겠지? 맞아요. 여기가 최소겠지? 그리고 최대는 이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여기를 R1, 여기를 R2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 D에서 R1과 R2를 뺀 것이 최소값이 되고요. D에서 R1과 R2를 더한 것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같은 아이디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같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 9에 일단 2,4 루트 9, 16, 25 대입하면 얼마냐? 6 빼기 16 빼기 10 이렇겠네. 그러면 20 나오나? 5분의 24 얘가 D인 거지. 그치? 그럼 거기다가 4에다가 3을 빼면 최소값 1이 나오고요. 4에다가 3을 더하면 최대값 7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1,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 분은 현의 길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거랑 좀 비슷하게 좀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었던 그 행동 영역들이 그대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원을 줄 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식으로 주는 거지. 그럼 거꾸로 우리는 식에서 그림으로 가야겠죠. 식에서 그림으로 갈 거야. 자, 97번 문항.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요게 16 그리고 직선 y는 3x 플러스 k. 자, 얘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그랬어. 그럼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도 상관없거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이 2,-3이 있을 거야. 그리고 현이 생긴다고 하는 건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겠네. 그렇죠? 이런 걸 현이라고 부르니까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이 선분을 우린 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자, 이 반지름 요거 생각하셔서 아, 여기 반지름 4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심으로부터 현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거야. 이렇게 내렸었지. 그치? 내려서 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누굴 줬냐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하였으니 여기가 루트 6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 주목을 하셔서 4, 4, 16 빼기 6인가요? 4 빼기 6 하니까 루트 10 이렇게 되나? 루트 10 여기가 루트 10이라는 길이가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저기가 루트 10인데 저게 의미하는 건 또 뭐냐면 3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과 2,-3이라는 점의 거리랑 똑같죠. 그쵸?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정리 루트 9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k 요게 루트 10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럼 절대값 9 플러스 k는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k 값은 뭐 모두 구하는 게 될 거니까 9 플러스 k가 10이라고 한다면 k는 1일 것이고 또는 9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k는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정리 가능하시죠? 자, 한 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본 예제 98번. 자, 98번인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접점이 주어졌을 때 대한 얘기는 했었어. 근데 지금은 뭘 준 거냐면은 원밖에 한 점을 줬어요. x제곱 y제곱은 1인데 2,0이라고 하는 밖의 점에서 이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이 D는 R, 아까 D와 R의 대소관계 있지? 그걸로 저는 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물론 이제 풀이가 또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은 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썼으면 좋겠어. 그것부터 할게요. 그래서 자, 이미지는 이래. 이렇게 있으면 2,0이라는 점은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데 있어서 여기서 접선을 그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거지, 그치? 맞아, 접선이 두 개가 존재를 하겠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지나는 점은 내가 알고 있으니 기울기를 m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는 y는 m의 x-2, 즉 mx-y-2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요거랑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돼요. 그지? 그게 바로 접한다의 D랑 R이랑 같다는 거를 쓰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 대입 절대값 마이너스 2m 1 이렇게 되겠지. 얘 풀어줄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나 얘 풀려면 양변 제곱하시면 되죠. 양변 제곱해서 4m제곱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m제곱은 3분의 1이고요. 그럼 m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루트 3 또는 m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 구했으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정리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정리해 주시면은 뭐 다음과 같이 쭉 정리하면 x 플러스 루트 3 y 마이너스 2는 0 또는 뭐 x 마이너스 루트 3 y 마이너스 2는 0. 자, 이게 그냥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다른 풀이.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접점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둬주세요. 접점을 이렇게 접점을 x1, y1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x1 아이고 잘못 썼다. x1 x 플러스 y1 y는 1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이 형광색 직선이 저렇게 써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형광색 직선은 무조건 2,0을 지나니까 이 0을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다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x1은 1, x1은 2분의 1이라는 거지. 맞아요. 접점의 x좌표는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원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이걸 만족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얘가 빵이었기 때문에 y좌표가 빵이었기 때문에 y1이 소거가 돼서 식이 되게 쉬워졌는데 원래는 x1과 y1에 관한 1차 식의 관계식이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보통은.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얘를 정리해서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치? 어쨌든 내용 같겠죠. 대입해보면 4분의 1 들어가니까 y1의 제곱이 4분의 3이더라. 그럼 y1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2분의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 두 개 나오는 거 맞지? 그쵸? 그럼 접점의 좌표로 적절한 것은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거니까 아까 최초에 놨던 요 식에다가 얘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끝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둘 다 잘하셔야겠지만 개인적인 선호도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잘하셔야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 할 차례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